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강한 흐름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만큼 올라왔으면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 그림인데 지금은 쌍봉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쌍봉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중간에 있는 이 고점에서 만들어지는 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저점인 거죠. 그래서 전저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바로 직전 저점이 될 텐데, 이 자리가 지지가 되어줘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무너지는 그림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오늘 3150포인트까지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거 무너졌다라는 것은 일단 당분간은 하락세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하루 정도나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반등 나올 수는 있지만 위쪽으로 살짝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하시거나 신규 매수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경고해드리고 있죠. 이런 거는 일단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쪽으로 하락으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도 물량들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매도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물량들이 좀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되면은 저는 공매도보다 좀 더 위험한 거는 역시나 신용 잔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용 잔고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보여지는지 볼게요. 지난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횡보하고 있었던 이 시간 동안에 신용 잔고액은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23조대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괜찮은가? 역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반대 매매라고 하는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좀 충격적이거나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900포인트 3000포인트 이걸 무너뜨렸을 때 저는 생길 수 있는 신용으로 생기는 반대 매매가 시장엔 더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빚을 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빨리 빚을 갚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 그 물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하나의 위험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코스닥 코스피 모두가 이제는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버렸고요. 지수는 당분간 하락세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현금화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TV에 나온 사람들이 올라갈 겁니다, 또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 예측은 거의 신점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측할 게 아니라 봐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내려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대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STX 중공업부터 해서 CSA 코스미까지 4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나노스부터 해서 밑으로 쭉 해서 지니틱스까지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탈한 종목이 없다라는 게 좀 특징일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지금 하이트론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이트론과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기업들은 수익을 실현시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요.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왜 떨어졌는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죠. 유상증자 이슈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유상증자할 수 있는 기업을 알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기업이 갑자기 문득 뜬금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조만간 나올 회사야 이런 건 알 수가 없어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일단 재무제표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피하는 게 좋은데, 유상증자를 혹여나 이렇게 하게 된다면 기업의 가능성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의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서 유상증자를 받던가 아니면 손절하고 이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메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콤텍 시스템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찝찝하고 기분은 좋지 않지만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 그러니까 금융권 차세대 구축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쪽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이런 걸 하고 있어서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건 오히려 유상증자 받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라도 내려갈 수 있는데 1200원까지 내려간다면 역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컴투스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지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진매트릭스 최근에 이제 또 진단키트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빠질 때 된 것 같고요. 시티랩스도 오늘 내려가고 있는데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무슨 내용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 없이 좀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동전주로 전락했다라고 정도, 동전주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휴마시스 이것도 많이 올라왔는데 폭락하고 있는데 동전주 하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화전기 보면은 역시나 거래 정지당했습니다. 오늘 거래 정지당해가지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이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상장 실질성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역시나 회사가 좋은 기업이 아니고 너무나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안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하이스틸입니다. 스틸 관련주 이제는 역시나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제서야 내가 추천했는데 내가 좋다고 말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뒤늦게 말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철강 관련주, 스틸 관련주 이런 것들 사놔야 된다. 포스코 관련주 사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이 하이스틸 빼고도 TCC 스틸 그리고 동양철관, 포스코 강판 이런 기업들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시 철강 관련주 올라갈 게 뻔했다라는 것을 뭐 미리 안 사람들의 좀 점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잘 잡으셨고 이제는 매도 포지션 잡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STX 중공업입니다. 뭐 지금 요즘에 STX 이쪽이 사실 조선업 쪽이라던가 뭐 발주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후속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 수주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HMM이 날아가다가 STX 이제 중공업 같은 경우도 나도 조선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카드를 내미는 느낌이죠. 명함 나도 여기 있어 이런 느낌이죠. 자, 실적이 많이 개선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HMM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간다 생각이 들어요. SX 중공업은 제 예상으로는 한 조금 더 하지 않을까, 10,000원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큰 상승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나왔으면 진작에 나왔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큰 상승은 힘들 것 같다. 적당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CSA 코스믹은 제가 어제 매수의 힘으로 봤을 때는 2연상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조금 풀렸지만 다시 상한가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2연상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3연상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상한가가 이미 한번 풀렸잖아요. 그 말은 이제 힘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어제에 비해서는 힘이 약해졌다. 그 말은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은 바로 상한가 풀려서 풀린 다음에 또 매수세가 생기면서 위로 쭉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한번 풀릴 것 같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손절자리라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셨다면은 저는 월요일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SBS 미디어 홀딩스가 이제 TY 홀딩스하고 흡수합병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상한가 근처에서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재료를 써가면서 이렇게 뉴스를 써가면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팔아내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질 세력일 수 있고요.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뭐 우리가 장사할 때 내 음식 맛있다고 장사를 하지 내 음식 맛없어요 먹지 마세요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좋다 하면서 팔아내는 거지 안 좋아요 하면서 팔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약간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잡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도 시장이 빠지는데 철강 관련주가 여전히 이렇게 조금 뜨겁게 달아올랐다라는 거 말고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찾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시기는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종목을 뭐 살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 현금을 들고 있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나중에 포트에 담아볼까 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담을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역시나 이제 식량 관련주, 저는 올해 식량난 지금 1월달에
철강 관련주 이야기했는데 지금 4월 되니까는 막 지금 폭등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제 생각이죠. 올 하반기 정도에는 역시나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식량 관련주 또는 비료 관련주, 농사 관련주 이런 것들을 미리 잡아놓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도체 대란이 나오면 당연히 이 시기에 공장을 늘리고 싶은 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늘리게 되면은 역시나 반도체 공장 관련주, 뭐 장비 관련주, 그리고 LED 관련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심 가진다면은 지금 당장 올라온 기업들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떨어져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앞으로 올라갈 기업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올라간 기업들을 잡아놓고 그리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 내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별로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현금을 그대로 잘 유지하신 상태에서 관심 종목에만 내가 나중에 살 종목을 조금 미리미리 장바구니에 넣어놓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